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반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상담이 들어오긴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출을 좀 자금이 생겼는데,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어떤 것부터 상환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문의가 한 번씩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문의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돈이 이제서야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찌됐든 빚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도 상황에 따라서 상환하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은행에만 대출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떤 것부터 갚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1, 2, 3금융권 이렇게 대출을 여러 군데 이용하신 분들께서 목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뭐 추가 자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받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서 어떤 것부터 상환해야 될지. 저희들 상품 중에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채무통합론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어떤 거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 돈으로 여유자금으로 또 어떤 걸 상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대출금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자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맞는 얘기죠. 솔직히 원론적인 얘기 하자면 대출금 뭐부터 상환해야 돼요? 이자 높은 거부터 상환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이 얘기만 한다면 오늘 영상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높은 이자부터 상환하세요. 끝. 그런데 이렇게만 영상 찍고 나면 혼나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혼나죠. 자, 다음번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냐?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1금융권 어딥니까? 은행이죠. 대부분 10% 미만 금리가. 그 다음은 2금융권. 저것만 찍으면 안 되겠다. 은행. 이 중에서도 10% 미만의 금리. 2금융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 그리고 상호금융, 그리고 카드사, 그 다음 캐피탈, 그 다음 저축은행.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다음이 이제 대부업. 자, 어찌 보면 이자 지출 감소에 대한 순서대로요. 대부업 24%. 얘네들 정해졌잖아요. 대부업 우량 고객들이 있습니다. 대부업만 많이 특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량 고객들은 10%대 후반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 중후반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대부업에서 그 정도 이자 나오려면 도대체 몇 년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대부업 최고금리. 은행 1금융권이 가장 낮고 2금융권이 가장 그 다음으로 낮아요. 그 다음이 대부업체. 이자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갚아야 되는 거 순서 정했죠.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1번이야 대부업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2번의 경우에는 좀 틀리죠. 워낙 금융사도 많이 나눠졌고, 또한 금융사마다 평균 적용되는 이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금융사로 꼭 제 판단에 제가 겪어봤을 때
이자가 그나마 낮은 순서부터 정하자면 보험사가 1번, 상호금융 2번,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토친개친이라서 뭐 말을 못하겠네요. 뭐 신용에 따라서 안 좋으면 좀 높고 그나마 이거 참 애매하다 진짜. 그나마 3번? 얘네들은 뭐 4번 똑같고 이것도 3번이라 3.9번 차라리 4번에 가까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자 지출을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자 지출을 감소시키려면 이대로만 상환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게 아닌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죠. 내가 뭘 갚아서 내가 신용 등급을 올리면 그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신용 등급을 올려서 내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이용하고 있어. 그럼 어떤 것부터 상환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행. 이거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10% 미만의 대출 상품은 은행이 있고 정부지원금이 많이 있죠. 10% 미만짜리는. 이거 이대로 가져와 볼게요. 대법 이대로 가져와 보고. 자, 신용 등급을 상승시켜.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신용 등급을 많이 하락시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대법 이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대법. 카드사, 이거 생각해 볼까요? 이건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한 번씩만 받았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얘들 계속 돌려막기 하고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고 그러는 거 말고 딱 한 번씩만 하나씩 다 이용하고 있어요. 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론 한 건, 현금 서비스 한 건, 캐피탈, 저축은행, 대법.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난 지금 신용등급을 최대한 빨리 올려야 돼. 돈 있어. 근데 이걸 다 갚을 돈은 아니고 몇 가지를 갚을 수 있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요. 자, 그럼 순서 방금 정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거꾸로 그대로 갚으면 돼요. 이자 지출 감소하고 똑같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죠. 정부지원자금. 햇살론하고 사이돌 2 이거죠. 얘네들은 2금융권에서 지급하잖아요. 사이돌 2야 2금융권 신용대출하고 비슷해요. 금리가 높아. 그래서 뭐 이자 지출하고도 일맥상통하고 큰 문제가 아닌데, 햇살론의 경우 이제 상황이 틀려지죠. 햇살론 2금융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기서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대부업 갚을 수 있고 저축은행 갚을 수 있고 캐피탈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상호금융까지 이 신용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용대출 이렇게 이자 순서로 보니까 이 순서야.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상호금융 여기까지 이렇게 갚을 수 있어. 근데 햇살론이 이자가 낮아. 이건 10% 미만이요. 이 축에 끼어. 그런데 문제는 이 햇살론을 저축은행에서 이용을 했다. 진짜 이자 지출 1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신용 등급만 상승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러면 얘를 먼저 상환해야 돼요. 햇살론. 얘 갖고 저축은행 거 햇살론 같이 갚아야 돼요. 비록 정부지원 상품이긴 한데 금융사가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신용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건 햇살론을 상환해야 돼요. 오로지 신용 등급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니까 얘 갖고 햇살론 갖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신용 등급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이자 지출도 좋고 신용 등급 상승도 좋은데 나는 월 납입 금액을
납입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아주 죽겠다. 얘는 납입 금액 때문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어떻게 해야 납입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자, 보통 1금융권은 만기일시가 많고, 2금융권은 원리금 변동이 많고, 대부업도 만기일시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원리금 변동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월 납입 금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없애야 돼요. 상환을 우선 상환. 균등 상환 방식을 우선 상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네들 두 번째 치고, 나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돈이 좀 얼마 생겼으니까 다 필요 없어. 나 이자 지출이고 신용등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월 납입 금액만 무조건 줄이고 싶어. 극단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납부하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인지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야 돼요. 솔직히 굉장히 안 좋은 계산법이죠. 왜? 대부업체 24%야. 1000만 원 쓰면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근데 한 달에 월 납입 금액이 20만 원이야. 저축은행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 쓰고 있어. 이자가 15%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납입 금액이 대략 한 15%, 만약에 이걸 몇 년 계약해야 또 1년에서 5년 사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뭐 3년 내지 5년 계약하니까 3년 내지 5년 계약하면 3년짜리 계산하면은 한 40만 원 돈? 그리고 되고 뭐 3년짜리가 30만 원 돈, 30만 원 돈 이렇게 나와요. 3년짜리가 아니라 바뀌었다. 3년짜리가 40만 원 돈, 5년짜리가 한 30만 원 돈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자는 얘보다 거의 10% 가까이 났는데 납입 금액이 더 많아. 얘가.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부터 갚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월 납입 금액 다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월 납입 금액만 줄여. 그럴 때는 무조건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고 있다. 얘가 우선순위죠. 예, 무조건. 카드론, 그 다음이 두 번째예요.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계속 돌려막기 하면 되지. 그래, 나 절대 연체 안 하고 그래요, 절대 연체 안 하고 돌려막기까지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카드사들이 신용 등급에 하라고 그러면 한도 축소하지 않나요? 만약에 한도 축소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족한 부분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죠? 안정성을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돌려막기는 가장 최악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상품을 접목시키고 싶어도 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현금 서비스 1번, 카드론 2번이 되는 이유는 카드론은 납입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카드론이 2년 내지 3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최근 뭐 5년까지 납부하고. 납입 기간이 짧으니까 이자가 더 낮더라도 납입 금액은 훨씬 더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부담이 커요. 얘들 먼저 죽이면 월 납입 금액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다음으로 해주고 해야 돼요. 솔직히 다음은 저는 무조건 얘가 우선순위죠. 근데 납입 금액을 먼저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거 이렇게 원리금 균등, 그리고 뭐 10%대 초반 금리까지 가버린다. 아예 거의 10%다. 10% 이쪽 저쪽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원리금을 떠나가지고 대부업부터 무조건. 왜냐하면 이자 지출 이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뭐 10% 이쪽 저쪽이라면 납입 금액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대부업부터고, 그렇지 않고 10% 중반 후반 뭐 이렇게 이금융권, 캐피탈 카드사, 이 저축은행 얘네들 거다. 그럼 당연히 이들 순서가 가는 거죠. 월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부터 우선 상환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 1번.
그리고 뭐 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 다음 굳이 딴 다음에 이제 대입업체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대출 금액을 순서대로 상을 한다면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자 이출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나 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 내 생돈 나가는 거. 그거를 줄이고 싶어. 그럼 1번. 아니, 첫 번째 갚아야 될 거, 대입업. 두 번째 갚아야 될 거, 이금융권. 이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사 순. 그 다음에 마지막, 은행.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고 싶어. 아, 나 이자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내 신용 올라가는 게 최우선이야. 그럼 똑같아요. 대부업, 이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 지원 상품, 햇살론이나 사입돌2 이런 게 섞여 있다. 이게 이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이다. 그러면 대부업 갖고 저축은행 신용 갖고 이거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신용등급 상승시킬 때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월 납입 금액만 줄이고 싶어. 무조건 월 납입 금액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원리금 균등 상한부터 상한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얘가 만약 원리금 균등이다 그럼 얘가 당연히 1번이죠. 근데 얘가 만기 일시다,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2부터 가고 다음으로 대입업체 가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면 얘하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의 목적에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